혹시 요즘 네. 식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요새 지루성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된장찌개 같은 거 먹고 집에서는 제가 뭐 해먹으려 하는데요. 네, 밖에서 점심때 이럴 때는 밀면 먹을 때도 있고 외식했고요. 안 바쁠 때 도시락 싸오거든요. 음, 채소 카레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어떻게든 채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다예요, 관리는? 해장국도 매일 먹고 해독 주스? 해독 주스는 파는 거예요? 아니요 주말에 제가 만들어서 갈아놓고 먹어요. 어떤 걸 어떻게 넣어서 갈았어요? 양배추랑 당근이랑 네, 그 다음에 사과하고 보통 그 정도로 먹는 것 같아요. 섞어서? 네, 갈아서. 그게 뭐 암에도 좋다길래. 그리고 또 최근에 알아난 게 그 양배추랑 오이랑 갈아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열매를 준다 해가지고 그것도 좀 갈아 먹고 제가 생으로요? 익혀서요? 토마토랑 양배추는 익혀서요. 음, 오이는 생 걸로 갈고. 일단은 이거 생 갈아서 먹는 거는요, 좀 효율을 높이려면 갈아서보다는 즙을 내서 드셔야 돼요. 갈아서 아, 통째로 먹으면 이게 이제 소화시키는데 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돌리는 과정에서 영양소도 많이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삶으면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삶은 아, 채소는 칼슘이, 무기성 칼슘이 많은데, 네. 생채소는 유기성 칼슘이어가지고, 네. 삶은 채소의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배출되지 않고 이렇게 좀 굳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석회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생채소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음, 제가 요즘 우리 완정에서도 식단 관리를 할 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제 채소들을 삶아서 이렇게 해독 주스도 그렇고 야채 수프도 그렇고 다 익혀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 영양소가 거의 다 파괴돼요. 물론 이제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신선한 살아있는 영양을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를 제대로 받아서 먹으려면 네. 삶은 것보다는 생 채소를 갈아서 즙을 드셔야 돼요. 예, 소화가 되는 선에서 그것도 공복에 네. 예, 그렇게 드셔야 건강하게 더 유지하실 수가 있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시죠. 근데 저도 암 쪽으로 이제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연 치료하다 보니까 채소 과일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네. 한식 위주로 먹고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보다는 채소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네.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 몸이 담낭에 담석 생기고 다른 장기에도 돌덩어리들이 생기고 몸이 석회화가 되고 유방이 이렇게 만져보면 조직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뭉쳐져 있고 네,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치석 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치석이 혈관 쪽으로도 다 끼고 이게 그러다가 이제 장기 쪽으로도 가고 중요한 쪽에 막히면 뇌졸중이나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익힌 채소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무조건 그렇게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선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일단 네. 그거는 그 외의 문제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네. 아토피든 뭐 지루성이든 습진이든 진단명이 중요하진 않아요.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 네. 관리를 하면서 원인 제거를 하면서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가장 네. 근본적인 거는 면역력의 문제거든요. 내가 네. 타고난 알레르기 기질인 거예요. 근데 음, 기질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 기질을 이겨낼 정도의 튼튼한 몸을 만들어 놓아야 이것이 증상이 감춰지고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크면서 없어졌어야 하는 게 지금 님도 그걸 경험하셨어요. 중학교 때. 네. 처음에 약을 쓰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끊었잖아요. 근데 아마 끊고 좀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네, 오랜 맞아요.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를 네. 쓰다가 끊음으로 해서 특히 그때 먹는 스테로이드까지 먹었었기 때문에 분명히 네. 리바운드 현상이 세게 나타났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기특하게도 혼자 그 힘든 시기를 겪어내신 거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음, 당시에. 그러니까 네. 크면서 없어져서요가 하는 게 돌 36개월 초등학교 전후 사춘기 성인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성장하거든요. 즉 네. 자라는 과정에서 님은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그 리바운드 현상과 알레르기 반응과 피부의 문제를 이겨내신 거예요. 음, 그랬는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잖아요. 있다 네. 보니까 대학생이 됐을 때는 다 자랐어요 이미. 네. 자랐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이 피부가 심해질 만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네.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성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크면서 없어졌어요가 안 되고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된 방법을 못 찾았던 거죠. 그리고 네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토피든 피부의 문제든 이거 하면 완전히 좋아져요, 완치돼요 이런 방법이 없죠. 그건 전 네.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또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관리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인과 다름없이 지낼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걸 이겨낼 정도의 건강한 몸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쭉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 네. 저기 주사비라는 증상은 저도 많이 접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릴 때 아토피가 있었던 사람은 어떤 피부의 문제로든 문제가 나타날 때 네. 아토피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증상이 저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도 네. 그 생각했어요. 네. 코로 왔구나. 네, 맞아요. 결국은 쉽게 안 났다는 거 보니까 저는 아토피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져요.